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공항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서울 도심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공항에서 렌터카를 받거나 반납할 수 없게 되는데요. 준비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과 로영 로터리를 잇는 도령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의 지난 6월 하루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9.3km. 서울 도심의 19.6km보다도 느렸습니다. 특히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의 통행 속도는 시속 13.6km로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압구정동과 비슷했습니다. 제주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 주차장의 렌터카 하우스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차고지와 공항 사이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개선을 통해서 제주공항 주변의 교통체증이 극심한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렌터카 주차장을 셔틀버스 승하차장으로 바꾸는 공사에 2달 정도 걸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소규모 업체 20여 군데는 공항 상주 직원 주차장을 1년 동안 임시공동 배차지로 사용하지만 편의시설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일단 급하고 기다리는 시설들이 많이 안 돼 있다. 그거 안 돼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편 제주도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셔틀버스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렌터카 주차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대표 당선 이후 가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8년간 한 번도 안 간 제주 4.3 추념식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대한민국을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시킬 게 아니라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학생들의 인터넷과 사이버 도박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흡연과 음주율도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 시간이 막 지난 제주 시내 한 PC방. 3355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마치자마자 가방을 메고 PC방으로 바로 온 학생들입니다. 집에서도 할 거 없고 친구들이랑 오면은 여기 시간도 잘 가고 재밌어서 같이 게임하러 와요. 여성가족부의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과다 사용자는 10%, 스마트폰은 12.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사이버 도박에 빠진 위험 수준이나 문제군 학생 비율도 10.8%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달팽이 경주나 사다리 게임 등 돈을 거는 게임이 유행하면서 100만 원 이상을 잃은 학생도 43명이나 됐습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성인 인증 없이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보니 도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들의 돈을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학생 흡연율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제주는 오히려 크게 늘었고 여학생들의 위험 음주율은 62%로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학생 중독 예방 및 위험 학생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한 학생 중독 예방 전담 기구를 도교육청에 설치하여 상계팀 14명을 으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은 96명. 경찰과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도박을 단순한 게임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와 치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지난 주말 나홀로 한치잡이에 나섰던 소형 어선이 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년 전 18명이 숨진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VPS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어선 침몰 사고 현장에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해경 경비함정들도 실종자를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주시 조천포구 앞바다에서 3톤짜리 연안어선 원양 1호가 침몰된 채 발견된 건 지난 27일. 사고 현장에는 나홀로 한치잡이에 나섰던 59살 안모 씨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원하는 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허무해가지고 저도 같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담합니다. 이제. 문제는 사고 선박의 자동 위치 발신 장치 V패스가 이번에도 전혀 재구시를 못했다는 겁니다. 원양호의 V패스 항적 신호가 끊긴 건 출항 3시간 만인 지난 26일 저녁 7시 48분. 하지만 해경은 실종자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신고한 다음 날 새벽에야 신호가 끊긴 사실을 확인하고 8시간 만에 뒤늦게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모든 선박의 V패스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며 침몰어선이 SOS 신호를 보내지 않아 항적 신호가 끊긴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혼자 조업하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SOS 버튼을 누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다행히 브릿지에서 있으면은 이걸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밖에서나 어디서나 만약에 다쳐가지고 물에 빠졌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용지물이지. 해경은 지난해 돌고래호 전복 사고 때도 V패스의 오작동이 많다며 자동 신고 기능을 없애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신고 기능은 개선되지 않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곽지 해변 해수풀장 불법 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4억 4천만 원을 변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하위직에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업이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작돼 하위직은 명령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상 판정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제주 해녀문화가 등재될지 결정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해녀 문화 확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주 해녀는 4,400여 명, 이 중 83%가 60살 이상 노년층, 40살 미만 해녀는 10명에 불과하고 30살 미만은 1명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제주 해녀정책위원회 설립 등 국가 차원의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가 전국 각지 해녀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녀박물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이건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산이다. 어업유산이고 그리고 문화유산이라는 부분을 알려야 된다는 부분이 정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를 했고 이에 대해 앞으로 젊은 해녀가 나올 수 있도록 소득 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에도 지역 연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업으로서의 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해녀는 이제 직업이 아니고 노인네들이나 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 이러한 연구를 현장에서 하셨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학자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해녀 문화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유네스코 등재 이후 해녀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과제 등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출신 오멸 감독이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한 영화 인어전설의 제작을 위한 인터넷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오멸 감독은 오는 10월 말까지 5,500만 원을 목표로 다음 스토리 펀딩 홈페이지에서 영화 후반 작업 비용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어전설은 제주로 이주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가 해녀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영화로 수익금은 해녀 후원 기금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높은 수온 탓에 남해안 양식장에서 폐사하는 어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떼죽음한 물고기를 처리할 곳이 부족해 양식장에 그대로 방치하면서 2차 오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의 한 가두리 양식장. 양식장 인부가 죽은 물고기를 뜰채로 떠보지만 담아둘 곳이 없습니다. 고무 대야는 이미 죽은 물고기들로 가득합니다. 통을 폐사체 처리하려고 한 50개 정도 샀는데 폐사체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실어 날라도 이게 처리가 안 됩니다. 또 다른 양식장. 뗏목 위에 덮여있는 천막을 걷어내자 죽은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썩은 물고기에서 벌레가 끓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침출수도 한가득 고여 2차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양식장 주변 어선마다 처리하지 못한 썩은 물고기로 가득합니다. 폐사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어류들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때 치우지 못해 모두 부패해 있습니다. 하루가 더 다르게 계속 썩고 있는 판인데 빨리빨리 치워주면 좋겠는데 2차 오염도 되고 그렇죠. 계속 방치돼 가지고서 흘러내려가고 이러면 안 좋죠. 비료업체 한 곳에서 그것도 차량 한 대로만 수거를 하다 보니 넘쳐나는 어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섬 지역에선 매물지를 찾지 못하고 있고 육지에선 적조에 대비하느라 있는 매물지조차 활용하지 못하면서 남해안 양식 어민들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선선합니다. 나오실 때는 가을 외투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북서부와 산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늦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26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3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섬 지역의 기온 24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으니까요. 조업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가, 청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근처의 한 밭에서 이 동네에 사는 62살 전모 씨가 트랙터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밭을 갈던 중 트랙터가 웅덩이에 뒤집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한 혐의로 4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6일 밤 9시 반쯤 제주시 삼화지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인 상태로 학생 40여 명을 태우고 통학버스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혼자 술을 마신 뒤 7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학교 측은 버스 업체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한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서귀포시 동홍동 중앙로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에 거점 물류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어제 제주도청에서 열린 지역 물류계획 최종 보고회에서 제주 신항 배후지에 최대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없는 물류단지 조성은 도민 공감대가 떨어진다며 서귀포와 한림항 등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뭄 피해를 입은 당근 재배 농가의 재해 복구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가뭄으로 싹이 트지 않아 다시 파종한 제주시 구좌읍 일대의 농경지 300헥타르에 1헥타르당 150만 원, 모두 4억 5천만 원을 복구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정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5일에 농림축산부에 복구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한라산 구상나무 숲 복원에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환경부의 내년 한라산 국립공원 관련 예산에 올해보다 72% 늘어난 79억 원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상나무 숲 복원에 10억 원, 남벽 탐방로 복원에 15억 원, 오수처리 시설 개선에 22억 원이 지원되며 탐방 프로그램 5가지도 운영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